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공모주 투자반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내일 청약 마감되는 미코바이오메드 청약 할지 말지 참 고민되는데 오늘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사항 드리면 영상 끝까지 보셔도 그래서 나는 청약한다 만다에 대해 답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참 고민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이 영상에서는 청약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어떤 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영상입니다. 저는 청약이 마감되는 내일 오후 경쟁률을 살피고 나서 청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코바이오메드 청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미코바이오메드는 KB증권에서 주관하고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의 청약이 진행되며 공모가는 15,000원입니다. 공모로 모집하는 주식은 250만 주이고 모두 신주 매출로 모집이 되는데 이 중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50만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KB증권에서는 일반 고객에게 25,000주까지, 우대 고객에게는 5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환불일은 10월 16일, 상장일은 10월 22일 예정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 주가와 거래량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오늘 10월 13일까지 주가와 거래량을 살펴보면 5월 전후로 만원에서 거래되던 미코바이오메드는 5월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최고가 7월 24일 33,000원까지 거래됐다가 오늘 10월 13일 현재는 23,0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코넥스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주 이하로 거래되는 점도 많았다는 점을 유의해서 코넥스의 가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코바이오메드 청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어떤 회사일까요?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미코바이오메드는 분자진단, 면역진단, 생화학진단 기술을 융복합하여 체외진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OCT는 Point of Care Testing의 약자로 현장 진단을 뜻합니다. 분자 진단, 생화학 진단, 면역 진단에서 각각 얼마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미코바이오메드 매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 전체 매출액 35억, 2021년 40억을 나타내다 2012년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반기에만 매출 216억을 달성했는데 이 중에 95% 이상이 바로 분자진단 영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미코바이오메드는 현재 분자진단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보면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회사의 외글 구해서 할인한 후에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적용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을 구하고 비교기업의 평균 PER이라 할 수 있는 37배를 곱해서 주당평가액 18,800원을 계산한 다음 이를 일정 부분 할인하여 15,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KB증권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추정한 손익계산서를 잠시 살펴보면 2020년 예상 매출액을 약 400억, 근데 2021년에는 오히려 줄어든 300억, 2022년에도 2020년 대비해서는 줄어든 37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020년 93억에서 2022년엔 122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코바이오메드 추정 손익계산서에서의 가장 핵심은 결국 이익이 지속될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는 투자 설명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KB증권은 주당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2022년 순이익을 적용했는데 2020년에는 동사의 매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지속될지 여부를 고려해서 2020년 순이익을 산출하지 않고 2022년 순이익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동사의 분자 진단 장비는 전용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고객사가 한번 구매하면 동사가 제조한 시약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때 장비를 많이 팔아둔 것이 동사의 장비뿐 아니라 시약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행한 코로나 외에도 다양한 시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한 업체들에게 시약 매출을 꾸준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공모사인 KB증권이 2022년 순이익을 적용한 가장 핵심 근거입니다. 해당 질병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를 배제하면 2021년부터는 시약 구매가 동사의 매출을 이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공모주 청약 혹은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미코바이오메드가 2020년 급격하게 이뤄낸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해서 기관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은 얼마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은 15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7월 이후에 뜨거웠던 공모주 열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기존의 중소형주 공모주의 기관이 대략 10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59대 1은 낮은 수치고, 기관의 수요 예측 제시 가격 역시 공모가 밴드가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였는데, 이 중에 15,000원 이상을 제시한 기관이 전체의 3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전체 주식 대비해서 무려 62%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합니다. 이 또한 매우 높은 수치라 상장일날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고려한 듯 기관이 수요 예측할 때 의무 보유 확약의 0.5%만이 신청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요 투자 위험을 살펴보면, 먼저 투자 위험 요소 첫 번째로 완전 자본 잠식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 미코바이오메드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78억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데요. 다만 이는 전환사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유출되는 자본 잠식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더벨에서 하루 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미코바이오메드 완전 자본 잠식에도 안심하는 이유라는 기사에서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요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78억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섰지만, 이는 173억이라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즉 전환사채의 청구권 비용을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반영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서, 이를 제외한다면 실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오히려 플러스를 나타낸다는 게 기사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가 5,300원과 6,500원이라 공모가인 15,000원 대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고, 코넥스에 거래된 가격인 23,000원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장되면 전환사채 청구권 물량이 매물로 출회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물량이 무려 130만 주에 이른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상장 후 주식수는 1,600만 주 정도 되는데 전환사채가 대략 9%에 이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주식수 1,600만 주 외에도 스톡 옵션으로 30만 주가량이 추가되어 있어 무려 희석 가능한 주식수가 160만 주나 된다는 점, 그리고 스톡 옵션 역시 행사가가 매우 낮아서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청약 부정적인 요소는 먼저 기관의 경쟁률이 150대 1로 낮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60%나 되고, 2020년 높은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지만 이런 매출과 이익이 지속될지 의문인 데다 공모가는 2020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37배를 적용해서 산정했다는 점 역시 부담이 되고, 전환가가 낮은 전환사채가 청구될 때 주식이 희석될 수 있는 물량이 매우 많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로는 우선 올해 확실한 매출 실적이 개선돼서 상반기에만 20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코넥스에서는 거래량은 낮지만 2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동사 사업 영역인 분자진단은 먼저 장비를 매출하게 되면 이후에는 동사의 시약을 지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첫째 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었습니다. 매우 낮은 수치인데요. 과연 내일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 김파고는 내일 청약 경쟁률이 높은 세 자릿수, 대략 500에서 800대 1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미코바이오메드 청약을 포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일 마감되는 미코바이오메드 청약할지 말지 분석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청약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0월 15일 목요일날 상장되는데요. 내일은 상장 D-1을 맞이해서 기관의 수요 예측 배정 결과를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상장일 매매 전략을 복습하는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